자, 오늘은 29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일단 이것도 괜찮아. There's a reason. 이유가 있다. 왜 많은 우리들이 끌리는지. 어떻게 녹음된 음악에. 잠깐만. 첫 번째 문장, 주제문이었어. 녹음된 음악에 우리가 끌리는 이유가 있대. 자, 특히, considering, 고려할 때, 전치사. personal music players are common. 개인적인 음악을 이제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음악기기, 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걸 고려할 때, 뭘 통해서냐면 헤드폰이 잔뜩. 하여간 사람들이 많이 음악을 접할 수 있고, 듣는다 라고 하는 걸 고려할 때, 녹음된 음악에 끌린다. 그럼 이게 이제, 여기 문장이 나왔으니까 이건 분산에, 전치사 아니네. 전치사 쓰면 사용되는 것도 많지만. 하여간 그렇구나. 자, 레코딩 인지니어는 뮤지션. 그러니까 녹음을 하는 기술자나 음악가들은 배웠어. 스페셜 이펙트, 특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근데 그게 티클. 다루다? 우리의 뇌를. 원래 티클은 간지럽힌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좀 자극한다는 게 좋겠다. 이거 있는 말이지? 스티뮬레이트, 자극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함으로써? by exploring neural circuit. 호흡이 좀 기네. exploit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목적으로 나오면 부정적인 말로 착취하다고, 이제 사물 같은 거 나오면 그냥 활용하다, 이용하다야. 그러니까 뭔가 신경회로 머릿속에 있는 걸 활용함으로써 뇌를 자극하는 특수 효과를 만들어낼 때. 그런데 그 뇌 안에 있는 신경회로라는 거는 발전 또는 진화를 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부정사는 단어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해석은 결과로 해석을 하면 돼. 결과적으로 뒷선 구별을 하게 된 거야. 중요한 특징들, 특징. 우리의 청각 환경 안에서. 그러면 이게 두 개를 합쳤잖아. 그렇게 표시 주제 자체가 최근에 우리가 녹음된 음악에 끌리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래서 이게 녹음된 음악에 끌려요 결과고 원인이 이거예요. 뭔가 우리 뇌를 자극하는 특수 효과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exploit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거니까 utilize, use 이런 말 가능하겠다. ing 붙이면 되겠지. 그리고 discern이라는 게 구별하다야. distinguish, 어휘를 좀 중심으로 좀 볼게. 다시 볼게. 그러니까 우리 뇌는 진화를 해서 현재 어떤 청각적 환경, 주변에 여러 소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된 게 우리 뇌라고 하면 될 것 같아. 물론 이제 뇌 안에 있는 뇌세포에 해당되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자극을 해서 이렇게
저 녹음된 음악에 끌리도록 했다. 그러면 해석상 좀 이게 그렇다면은 이만큼은 날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해해도 될 거야. 특수효과를 만들었는데 우리 뇌가 주변 소리들 중에서 중요한 특징 같은 거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뇌 자체를 자극을 하는 특수효과를 만들었다. 성악배는 recorded music, 물론 이제 끌린다는 것도 있지만 얘한테 끌리는 거잖아. 여기까지 확인해봤다, 그지? 끌리는 이유 자체는 스페셜 이펙트 때문이고, 스페셜 이펙트 자체는 우리 뇌를 자극을 하는 거야, 그지? 아, 이거 좀 중복인데. 근데 걔가 여기도 표시하는 것처럼 어떤 중요한 이것도 그냥 소리라고 생각하면 되지. 중요한 소리 자체를 구별하는 걸로. 아, 이게 다 가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중간에 끊기가 되니까. 여기까지 확인해봤네, 내용상. 이렇게 해서 음악편 하면 핵심이 다 보이는 걸로. 그지? 그것도 완전 무관하진 않은데, exploit 이런 말이 있으니까. 하려고 했으면 저렇게 되겠다고. 이해됐어? 여기? 그래서 거기 박스를 봐봐, 책에. 우리의 인식체계라고 하는 건 청각 환경의 중요한 특징을 구분할 수 있게 진화가 됐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특수효과를 통해서 자극을 해요. 그래서 녹음된 음악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자극이 되니까 그게 끌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된 여기까지? 안 되는 느낌 살짝 있는데? 어때, 얘들아? 이해됐어? 청각 환경에서 되게 소리상의 중요한 특징을 구별할 수 있는 뇌를 특수효과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특수효과를 가지고 녹음된 음악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그 음악이 끌리는 거지. 그 구별이 딱 된단 말이지. 왜? 무의미한 소리들 중에서 음악을 딱 들리잖아. 근데 그 자극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스페셜 이펙트, 특수효과들은 비슷하지. 원칙적으로 설명 뭐하고 비슷하냐? similar to 3D art, motion picture, visual illusion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네. 갑자기 3D 예술, 동영상, 시각적인 illusion, 뭔가 환상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시대. 뭔 얘기야? 이건 문법이니까 원래 none of it, 그 어떤 것도 have been around, 있어 오지 않은 거지? 비동사니까 주위에 있다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런 세 가지들 이 얘랑 비슷한 건데 얘네들은 없었어. 충분히 오래. 의미상의 주어 우리의 뇌가 발전, 진화를 특별한 메커니즘을 진화시키도록 뭐 할 만큼, 진화시킬 만큼 그것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또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이 음악에 사용되는 특수 효과도 그렇고 여기서 비슷하다고 하는 이런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 자체는 최근에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뇌가 진화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인식할 만큼 특수한 뇌 속의 메커니즘 자체를 진화를 시키려면 최소한 몇십만 년이 있어야 될 텐데 최근에 등장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국은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뇌 자체는 진화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오히려 역시 계속 연습들과 똑같은 거 이 세 가지 특수 음악에서 특수 효과하고 비슷하다라는 얘네들은 leverage perceptual system. 원래 leverage라고 하는 거는 지렛대 효과인데 이것도 그냥 이용하다 라고 유주나 utilize 그냥 써준 거지. 이런 인식 체계를 사용을 하신대. 어떤 인식 체계냐면 I'm place, 자리 잡으냐? 장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자리 잡은. 다른 것들을 성취하도록. 그러니까 결국 진화적으로는 얘네들이나 음악에 사용되는 스페셜 이펙트, 특수효과 자체가 인식을 못하는 게 맞는데 얘네들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인식을 하는 이유 자체는 저런 특수효과라고 하는 그런 것 따위를 통해서
원래는 얘네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시스템 자체를 파일용을 한다는 얘기지. 특히 뭐 이런 거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여기서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지만 뭐 인간의 뇌가 무슨 뭘 인식함에 있어서 현대에만 나타나는 거가 사용하는 뇌의 부위가 과거에 뭐 사냥하는 데 사용했던 뇌 부위랑 일치한다 뭐 그런 얘기 있었거든. 뭐 이런 것도 그런 느낌이 나오면 돼. 원래 다른 용도였었던 뇌의 부분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준 데에 특수 효과가 왜냐하면 because 걔네들 진화적으로 인식 안 된 얘네들이 이러한 neural circuit in novel ways 그치 새로운 참신한 방식으로 이 뇌의 신경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 음악을 통한 음악과 뭐 비슷하다는 얘네들을 특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어. 새로운 방식이야. 참신한 방식. 어휘적으로는. 왜냐면은 이게 기존에 쓰던 게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뇌의 부분을 이렇게 특수효과 같은 걸 통해서 쓸 수 있게,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낸 거니까, 이거 흥미로운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다 괜찮아. 어휘 참 좋은 것 같아,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걸. 똑같은 게, the same is true. 적용이 된대. 어떤 방식이, 현대 음악 녹음이라는 게 만들어진 방식. 그래서, 다시 우리 내용 비해서 박스를 봐봐, 책에 보면, 아까 봤던 거, 바로 해놓고 보면 다른 것들, 특히 생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인식을 위해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인식체계, 기존에 있는 인식체계를 활용하는 거, 음악의 특수효과라는 게. 밑에 나온 특수효과가 새로운 방식으로 자극을 해서, 그래서 녹음된 음악이 인기가 있다. 역순으로 지금 얘기를 해줬지, 이거는. 지문 순서하고. 근데 이렇게 반대로 이해하면 전체 내용이 좀 더 이야기가 편할 것 같아서 신경 써서 잘 만든 거 아니냐? 그지? 이렇게 그런 플로우를 역순으로 이해되니 이거? 자, 그래서 이거 참 내용 괜찮거든? 그래서 일단 뭐 문장 삽입도 뭐 있긴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 얘가 얘라는 거 그지? 그러니까 이게 연세한 대인은 얘고 얘는 얘고 뭐 이렇게 이어지니까 뭐 그렇다는 건데 문장 삽입은 잊어버리자. 이거 굳이 이거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고 요약문하고 어휘 두 가지 관점으로 가보자. 그러면 일단 위에서는 이 부분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 확 날려도 괜찮겠고 근데 여기서도 우리 형광펜을 좀 더 해보면 유사하다는 게 중요하지 그지? 얘네들 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고 다시 음악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의미가 있어. 부정으로 논이요. 그 기존에 이제 나오는 최근의 어떤 문화적 산물인 동영상 저딴 것들은 없었다고 진화적으로 그 부분에 인식할 만한 우리 뇌의 특정 얘만을 위한 특정한 뇌의 부분이 없어. 그래서 오히려 얘는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한 뇌의 부분들, 인식 체계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용도가 아닌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있게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 특히 우리는 이런 거를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정도 형광펜 해주면 빨간색 미분 처음으로만 크게 흐름은 보일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하게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긴 하는 거지. 여기까지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원인이 되는 거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이유 자체가 원인이고, 그지? 이것도 계속 원인이요, 이 부분은. 합쳐야 되는 거긴 한 거지. 여기서는 일단 뭐, 한 가지 얘기만 한 거고. 그래서, 일단 뭐, 그 요약문 자체는 처음에 나오는 예 중심으로만 해놨는데, 실발 잠깐 보면, 그래서 뭐, 아까 썼던 그거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녹음된 음악에 매료가 된다고. 왜냐면 특수효과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식체계를 사용을 하니까. 근데 그게 뭐 하도록? 어떤 청각 환경, 중요한 특징 구별하도록. 근데 특히 어떻게 사용하냐면 참신한 새로운 방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뭐 요지를 또 길게 해놓은 게
이렇게 밑줄을 쳐놓은 거에서도 이것도 의미가 있어. 새로운 방식. 이것도 뭐 형광펜 해놓으면 좋겠다고. 똑같은 뇌의 부분이지만 새로운 방식이라는 걸로 활용을 해서 그 음악이라는 걸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음악에 대해서는 되게 흥미롭다 라고 끌린데, 뭐. 그래서 뭐 얘는 그 주제 자체는 뭐 그냥 우리가 녹음되는만 끌리는 이유니까 주제를 내기 좀 어렵고 너무 간단하니까 내용으로 접근해주면 되겠다고. 어휘 좋아, 어휘 좋고 명문 좋아, 두 가지 정도만 이거 생각해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0번 이거 봐봐요. 자, 얘는 A story is only believable as the storyteller. 그럼 그게 원급 비교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야기는 딱 이야기 말하는 사람만큼 믿을만하다. 또 주제문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평판만큼 그 이야기가 믿을만하다.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이거는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의미상이죠. 이야기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trust must be established. 그지? 신뢰가 반드시 확립이 돼야 된다.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취재문은 다 나온 상태, 요지 자체 여기까지. 그치? 근데 이제 추가력은 좀 더 있는 거야. 그렇다, 신뢰. 자,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이건 뭐, 문법 뭐 중요하지 않죠. 뭐뭐 하기 위해서지. 통장을 쓰면, 여기 ing 하면 ing 하는 거 멈추는 거니까. 누군가가 듣기 위해서 자기 하던 일을 멈출 때마다. 너 말이지, 너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 말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출 때마다 이런 무언의 말되지 않는 신뢰의 어떤 요소가 존재를 할 수 있는데. 그치? 이래도 내가 얘기할 때 말을 듣는 거는 무언의 신뢰가 있는 거잖아. 내가 이게 들어서 도움이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의 청자는 무의식적으로 신뢰하는 거지. 너를 to say something worthwhile to him. 가치 있는 무언가를 너의 청자요, 그에게 말할 거다 라고 신뢰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동격으로 그게 이제 어떤 무언가냐, 이거 worthwhile 이렇게 한 단어 꾸며주는 거. 그지? will not waste his time. 그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뭔가 가치 있는 걸 말해줄 거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신뢰하는가 말을 듣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시간들 몇 분 주위에 귀 기울이는 He's giving you. 그가 너한테 주는 청자가 너는 하자고. 그건 희생적이야. sacrifice의 형용사지. sacrificial. 자기 시간을 희생하는 거니까. 시간 낭비가 안 돼야 될 거니까. 그래서 그는 선택할 수 있지. 그의 시간을 다른 곳에 사용하도록. 그치? 내가 수업 안 듣고 유튜브 보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얘는 스탑! 멈추는 거지. 유튜브를 안 봐. 너의 대화에서의 부분 역할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 말을 기계로 듣는다. 그러면 얘는 그냥 뭐 보충 설명, 부연 설명 나온 상태고 결국 처음에 나온 저걸 계속 보충 설명 길게 해준 거 아니야? 좀 추가적인 거 뭐 시간 희생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가 디스. 이 앞문장 얘기하는 거야. 시간을 다른 데도 쓸 수 있지만 그 쓸 수 있는 시간을 희생해서 너의 말을 듣는다라는 바로 이곳이 이야기가 안으로 오는 곳이다. 즉 이야기가 개입되는 곳이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 문장 위치 일단은 기본적으로 챙겨주고 가셔야지. 그치? 그러면은 이 디스 자체는 이 앞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청자가 시간을
주의를 집중해주는 이런 상태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을 희생해서라고 하겠다. 시간을 내서라기보다는. 시간을 희생해서. 한번 얘는 전체로 봐드릴 거야. 화자에 집중하는 거. 좀 말을 바꿔보자. 요 개념을 이렇게 되면 아무나 전체인데. 그 앞에까지 합쳐될 거는 같아. 그래서 흐름을 바꾼 거야, 이제 여기서. 자, 이야기가 illustrate, 묘사를 하기 때문에 포인트, 요점을 명확하게. 그래서 종종 이렇게 쉽게 주제를 bridge, 다리를 놓아주기 때문에. 다리를 놔준다는 게 이해하기 쉽게 잘 건너가기 좋게 이해의 다리를 건너게. 그러니까 이야기가 결국은 너의 어떤 대화에서 주의를 기울인 데 있어서 역할을 그렇게 중요하게 한단 말이지. 신뢰는 빠르게 확립될 수 있고. 그리고 이야기에 대한 이러한 시간의 요소를 인지하는 것이, 인식하는 게 신뢰에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시간의 희생 요소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아까도 시간을 희생하는 거잖아. 아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가치 있는 시간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걸로 가자고. 그러니까 시간을 다른 데다 쓸 수도 있었는데 귀 기울인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이야기라고 하는 거, 화자가 청자한테 들려준 이야기는 저 청자의 귀중한 시간 자체를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신뢰가 되는 거죠. 그치? 내가 문제는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하고 딴 얘기만 하면 그렇잖아. 그래서 이쪽에 일단 빈칸이 괜찮고, 추론의 근거 자체는 이게 뭐 인과관계도 있지만 여기 이제 선두가 이야기가 시작돼서 이야기 얘기인데 왜 이야기를 잘 해줘야 되냐면 이런 시간의 요소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respecting your listener's time, 역시 청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거. 그게 바로 캐피탈 레터다. 원래 캐피탈 레터는 대문자거든, 대문자. 너의 문장의 처음 시작에서의 대문자. 그럼 문장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 얘기하는 거고, 이 부분을 지금 함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야기를 말할 때 결국 처음 시작 자체를 뭘로 시작해야 되냐면 청자의 시간 자체를 존중하는 걸로 써.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시간을, 내가 드린 시간에 저 사람이 내 시간 귀중한 줄 아는구나 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건 이것은 이거지. 청자의 시간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화를 어떤 문장으로 이끌어주냐, 그를 가치가 있는 문장으로 이끌어준다. 이거 형용사 구지, 형용사 구. 그러니까 또 끊어주고 들을 가치가 있는. 만약 신뢰가 얻어진다면.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말 듣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 알면 신뢰가 얻어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귀중한 대화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형광펜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연장을 해서 형광펜을 해보면 사실 이게 같은 거니까 이걸 추론의 근거로도 봐도 괜찮겠고, 그지? 얘는 내용으로 같지만 이건 같은 얘기잖아. 이야기의 시간 요소를 인정한다든지 이 청자의 시간을 존중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게 봐봐, 똑같아. 얘는 얘고 얘는 얘라는 거니까 사실 이 예형 자체도 이거라도 봐도 괜찮긴 한 거지. 맞지?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내가 표현을 좀 바꿔놓긴 했는데 여기 보면 함의 추론에 이게 이제 대문자가 항상 문장 선도 시작할 때 하는 거니까 대화에서 시작점, 대화에서 어떤 선별 요건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치, 그 내용은 그렇긴 한데 이거 자체가 결국 신뢰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이니까 뭐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얘가 얘고 얘가 얘인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야기 시작할 때 신뢰를 형성하려면은
당연히 상대로 아니었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는 걸로. 근데 이제 그래도 이게 맥락상 정확하려면 합리추론 자체는 이야기 처음 시작점 자체가 존중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신뢰가 만들어지니까 여기는 건 신뢰가 얻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대화 자체가 들을 가치가 있게 바뀐다. 이렇게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똑같다라고까지 1대1 대응하기 좀 어렵지만 맥락을 좀 이어붙이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참 괜찮네. 이것도 별표라는, 이게 왜 별표를 안 했냐면은 이게 질문이 겁나 괜찮은 게 많어. 정신스럽게 너무 남발되는 느낌이 있어서 별표를 좀 약간 아낀 건데, 그럼 별표를 한번 해볼까? 그래도 이것도 추가적으로. 그치? 그래서 일단 키워드 자체는 그 청자의, 그지? 그 시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뢰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하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이 과정 자체, 시간을 존중해서 신뢰를 존중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바로 합쳐야 될 것 같죠? 이야기라고 하는 게 이 역할을 하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거는 청자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신뢰를 형성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라는 게 전개가 되어져야 된다,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정리해보고, 그래서 일단 주제나 요지도 괜찮어. 이거 한글 요지를 형광펜 해놓으면 되겠고, 그러니까 키워드는 이야기에 대한 신뢰 자체고, 그지? 그러니까 청자의 시간 존중인 거야. 시간 존중, 이야기, 신뢰.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 거죠. 내용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하면 되겠고, 빈칸은 요지, 함의, 세 가지 정도 다 괜찮다고 보고, 이것도 나쁘잖아요. 작년에 이게 시험에 나왔었거든? 저거 집어넣는 거. 하여간 일단은 똑같진 않더라도 또 저걸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되겠다. 어이없게 이게 나왔어. 이거 말고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91번 자, 이건 빈칸이지만 어렵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써놓은 것처럼 주제 말고는 또 요약문으로 가면 이게 이제 일반 진술로 가설을 적고 그 다음에 실험 연구조사로 연구 나오잖아. 저걸 첫 문장을 빼야지 요약문 가려면. 일단 우리가 own something, 뭔가를 소유하면 우리는 그 소유한 뭔가를 훨씬 더 많이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주제문이야. 원래 빈칸에도 이거 했었고. 그래서 실험연구조사가 좀 나온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 요약문으로 하면 과대평가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한번 빼내볼게. over, estimate, over, rate, over, value. 세 단어 기억을 해줘야겠지. 유진이는 저거 첫 문장 그대로 가. 오케이? 그 다음에 소유라는 말은 여기는 없잖아. own하고 possess 두 개 정도. 키워드 양에서 두 개야. 그리고 그냥 주제 제목 요지를 물어볼 수도 있어. 역시 첫 문장은 없애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실험연구조사 종합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끌어내게 하면 되겠지. 한 문장 정도 빼도 괜찮잖아. 길이가 있으니까, 그지? 자, 하여간 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게 듀크 대학에서 했고, 학생들을 농구 티켓을 얻은 학생들이다. 되게 extreme
extremely 여기까지 로또야. 로또는 복권이잖아. 그다음에 그 밑에 저건 좀 어려운 말이지? 오너러스 성가신이래. 그러니까 귀찮은 로또를 얻으래래. 그럼 이게 irritating이 되겠지? 이 정도 쉬운 말로 바꿔서 해야죠. 되게 막 성가시고 짜증나게 귀찮게 하는 로또에서 얻었어 티켓 하나. 추첨해서 너무 티켓 준 뭐 그런 상황인가 봐. 그래서 뭔데 그게 이제 어떤 로또냐면은 걔네들이 had to wait in line 줄서 기다려야 돼. To enter more than a day 하루 이상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줄 서가지고 티켓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티켓 사이가 얻은 애들을 말했대. 걔네 티켓을 판매하지 않겠다. 평균적으로 뭐 미만으로 했을 때 2,400달러, 240만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월초는 300이지 현재 환율로 티켓 한 장에 300만원 그냥 안 팔아 이렇게 된 거지. BTS 티켓이네 그치? 그런 식으로. 그런데 학생들 기다렸는데 얘네들은 그 티켓을 못 가진 애들이요. 얘네들은 말을 했지. 얘네들은 오직 돈을 내겠다. 평균적으로 티켓당 170달러, 17만원만. 차이가 겁나 나는 거잖아, 무슨. 10배도 더. 야, 그게 무슨 240만원이야. 117만원이면 되지.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뭐. 그래서 내가 순서도 괜찮거든? 그럼 이게, 대조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원 티켓 한 애들이고, 헤드는 원 티켓 한 애들이고,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얘네들, 얻은 애들, 안 얻은 애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온다. 일단 학생이 그 티켓을 화제에서 소유를 하면 그 학생은 그 티켓들을 C, regard as 간주한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훨씬 더 많이 시장에서 비교급된 뭐보다 걔네들이 실제 가치가 있는 것보다 걔네들이 이제 티켓이니까 걔네들이 대고 월드다 가치 있는 것보다 시장에서 훨씬 더 가치 있는 걸로 간주를 하신다. 그러면 사실 이게 일반적인 시장 가격인가 보네. 170달러가 2,400도 훨씬 더 높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걸 얻게 되면 마음이 바뀌는 거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하나 끝났다? 두 번째 시즌제. 그 결과가 나온 거 맞네. 그치? 저거랑 같은 얘기지? 그러면 이게 원래 빈칸인 과대평가 라고 하는 게 그 티켓을 여기서는 훨씬 더 높게 가치가 있게 생각해. 그게 같은 얘기긴 한 거지. 그치? 실제보다. 자, 두 번째 사례에서는 During the house market crash 2008 2008년도에 주택시장 붕괴. 그래서 우리가 들어봤던 모기지 서브프라임 그 드러를 봤잖아. 서브프라임. 하여간 미국의 주택가격이 폭락한 그 시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2008년도. 이 부동산 리얼에스테이트 웹사이트 사이트는 서베이 조사를 했어요. 컨덕트. 보려고 어떻게 집주인들이 느끼는지 그 크래시 주택시장 붕괴 주택가격 하락이라고 하는 거. 얘네들이 자기들 집의 가격에 영향을 줬는지. 지금 이렇게 주택시장이 형편없이 가격이 폭락했는데 니네 집 가격은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니 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92%가 이건 분사보면요 asserted 반응을 했대. 대신 빠진 거지. 이것들이 이 걔네 이웃의 주택의 가격을 상처를 줄 거다. 즉 영향을 심하게 안 좋은 쪽으로 줄 거다 라고 대답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뭐냐면 저 앞에 나온 포클로저 이거 압류? 어웨어 말다지? 근처에 압류를 아는 걸로 빙이 빠졌다고 이해하면 분사론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 우리도 막 부동산이 막 올라가다가 폭락을 해가지고 왜 우리가 집 살 때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 산단 말이야. 보통 집값이 세니까.
근데 옆집이나 윗집이나 아랫집이 은행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압류당하고 경매 넘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돈을 못 갚으면 그 주식을 내가 그 집을 뺏기는 거거든. 그러면은 옆집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집 뺏겼어요. 돈을 못 갚아서. 그게 그 계기 자체가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기네 동네 자체 가격도 전체적으로 하락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알아, 이거를.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 우리 동네 전체도 좀 안 좋은 쪽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성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역시 그러나요? 질문을 받았을 때 여기서 보다 보면 자기들 자신 집 가격을 61%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집 가격은 증가했다라고. 그럼 내 집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나만 여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도 왜 그러냐면은 자기 집이니까 소유가 일단 된 거잖아. 그럼 자기가 소유한 거는 과대평가한다며. 그래서 자기 집은 오히려 저렇게 주변에서 다 망가지고 있는데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집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잘못 비성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 됐어?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는 일반화된 걸로 아까 봤던 것처럼 소유, 과대평가랑 그다음에 뭐 주제문도 계속 그거긴 하거든. 과대평가, 소유에 대한 과대평가고 소유물에 대한. 그치? 그래서 거기 주제 뭐 하나 정도 위에 것만 해먹고 해보자면 저거 칠판에는 overestimation of our possession, 우리의 소유물에 대한 과대평가. 키워드는 두 개요. 이게 예시 두 개 나온 것 뿐인 거고. 그치? 그래서 일단 주제 제목 간단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이게 쉽잖아. 이거는 뻔하고, 그다음 글 순서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요 맥락상으로 요거는 요거만 위치를 확인해주면 결과잖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대조가 나온다네. 그다음에 이것도 맥락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다. 이건 뭐 어렵지 않지? 내용이었지. 하여간 뭐 약간 착각을 하는 거지. 내 거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 다 망가졌는데. 그 다음에 32번. 자, as the different types of mobile devices. 이것도 내용 별로예요. 오히려 빈칸이 좀 별로예요. 얘는 또 간단해. 이런 모바일 기기의 이 다른 유형들, 그러니까 즉 스마트폰하고 태블릿하고 얘네들이 두 가지가 substitute, 대체물이냐, complement, 보완물이냐, 그러니까 대체제냐, 보완제냐 라고 물어봐요. 주제요. 그냥 글감 던져주고 대답이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이 있으면 얘가 대체제냐, 서로 보완제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참고 한번 해보자. 고려함으로써 뭐 이런 이제 두 기기의 두 사용자를. 그래서 주제 자체도 결론은 뭐냐면 얘네 둘이 나오잖아. 대체제처럼 사용하는 애도 있고 보완제처럼 사용하는 애도 있어. 그래서 그거는 개인 따라 다르다, 개인 차이다라고 마지막에 빈칸을 준 거야. 종합을 두 가지를 해가지고. 하여튼 이건 순서 정도만 이렇게 그냥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주제 자체는 이제 키워드가 저 두 가지 기기, 대체제, 보완제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이후 키워드, 개별 소비자의 행동. 저거 한번 빼내보고, 그지?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속성, 즉 대체제냐 보완제냐라고 하는 건 개별 소비자가 결정하는 걸로. 키워드는 저 두 개 정도 볼게. 자, 하나는 이제 매들린이라는 얘는 태블릿을 사용을 해요. To take note in class. 학생인가봐. 필기하느라고 수업 때 있어 보일 것 같지. 수업 때 태블릿으로. 그치? 우리도 그렇게 하는 애가 하나 있거든, 공대전에.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 그지? 그래서, 이런 이제 메모한 거는, synced.
싱크되는데 우리 아주 싱크 동기화 스마트폰에 무선으로 와이어레스. 그것도 괜찮아 보이네, 그치? 메모한 게 폰으로 바이어 뭐를 통해서지? 클라우드 서비스. 알잖아, 클라우드 서비스, 그지? 그 서버 같은 거지. 이렇게 하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허락을 하면서 저 매들레인이 그냥 이제 메모를 폰에서 리뷰 복습을 하도록, 뭐 검토를 하도록,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다 폰으로 또 공부하는 이런 버스, 그치? 열공하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라라는 두 번째가 있어. 얘네는 두 개를 또 다 쓰는데, 뭐 하는 데 쓰냐면 인터넷 서핑하는 데 쓰는 거야. 두 개를 다. 얘보다는 얘가 좀 나은 것 같은데, 그치? 그 다음에 이메일도 쓰고, 소셜미디어 체크 확인도 하고. 그래서 얘가 쓰는 두 가지 기계는 다 허락을 해. 알렉산드리아로 하여금 온라인 서비스에 억세스, 접근을 하도록, 접속을 하도록 그녀가 그녀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멀어졌을 때. 좀 얘 같은 경우는 뭐 데스크탑 대신에 저 두 가지 같은 용도로 쓰는 거고, 얘는 서로 좀 다른 용도가 되긴 하겠지. 그래서 정리해준다. 첫 번째, 얘한테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은 보완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get greater functionality, 더 큰 기능성을 얻어요. 그녀의 두 개의 디바이스, 전기로부터. 걔네들이 함께 사용이 될 때. 그치?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라, 얘 두 번째에는 걔네들은 substitute, 대체제야. 왜냐면 두 가지가 기능을 똑같은 걸 쓰니까 하나만 써도 되는 거지 뭐. 굳이 두 개를 다 안 써도 되는 거잖아. 얘네들이 풀필 수행을 하니까 또 충족을 시키니까 다소간 똑같은 기능을 예상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어휘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를 이제 일반화시킨 게, 물론 뭐 이거 자체에도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뭐 이거를 손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녀석 개념상 이 보완제라는 거는 이 기능성을 더 높여주는 거라면, 이 대체제라는 건 똑같은 기능으로 사용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만 좀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얘네들은 그렇죠, 함께 사용될 때지. 함께 사용될 때. 그럼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일종의 기능성을 높여주는 게 이게 시너지 효과, 시너지 이펙트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끝이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서로 대체해서 이걸 쓰든 저걸 쓰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예시가 끝나고 일반 재수로 다시 넘어오면 이런 사례가 롤, 역할을 증명해줘요. 일러스트레이터. 그치? 개별 소비자 행동이라고 하는 거,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 개인 따라 다르다는 거지. 플레이, 역할을 하는 거지. 결정을 하는. 두 개의 제품이나 일반화도 시켰어. 그 서비스 사이에서 관계의 속성이라는 거를 결정해준다. 이거 한번 해보고, 결국 이 관계의 속성이 뭐예요? 이게 대체제냐 보완제냐 라고 하는 속성을 결정한다는 게 지금 위에 나온 게 저거 얘기하는 거잖아. 대체제 보완제 결정을 저게 해준다는 걸로. 그래서 얘는 뭐 요지를 아까 우리가 형광을 했으니까 요지를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글 순서랑, 아이고 이쪽이 아니네. 헐, 이쪽이지. 글 순서랑 맥락상 어휘, 이쪽이 특히 중요하겠다고. 여기는 읽어보면 대충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 중심으로 가면 되겠고, 특히 이제 여기가 뭐 또 다른 빈칸이 될 수 있는 이것도 중요하니까 더 nature of the relationship도 형광펜을 해놓으면 되겠네. 그 정도는 또 오히려 뭐 이렇게 문법도 그렇고 뭐 어휘도 내용이 좀 그런데 이랬는데 오히려 빈칸의 내용은 좀 더 쉽지, 그지? 앞쪽이 좀 더 골치 아픈 내용이 좀 있었다고 봐. 됐어? 이거는 모의고사 봤잖아.
어땠어? 얘들아? 이번에 좀 어려웠어요. 저는 그 뭐지? 그 쌤이랑 그거 했었잖아요. 순서 그거는 괜찮았어? 네. 순서 어땠어? 괜찮았어? 순서 어땠어? 순서 어땠어? 순서라도 약간의 좀 뭐 개성이 있으면 다행이지 뭐. 괜찮았어? 그냥 할만했어? 근데 시험 무서워서 주는 대로 하는 데가 지웠어. 아니, 그래서 이게 그 모의고사도 너네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덤비면 그 전에 준비해 놓는 거는 결국 뭐냐면 단어를 준비를 해놔야 돼. 그 위험별로 집중하면 돼, 그게 사실. 내신하듯이 한 8주 정도 막 빡꿍 해가지고 위험별 따다닥 유형 뽀개기 이렇게 해서 가면 모의고사도 충분히 점수가 자기한테 점수대서 그리고 그 시간 안 되나 이런 거 계속 하잖아. 나중에 모의고사 준비할 때. 그치?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고3 애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종강을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2번만 하면 끝나거든. 걔네들 또 뭐 그런 식인 거지 뭐. 그치?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도 너무 그렇게 뭐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얘기요. 어려웠다고?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에디슨. 감줄게, 에디슨. 에디슨은 정말로 창조적 천재, 창의적 천재야. 창의적 천재. 그 다음에 그 나레언틸 부분이 있지. 거기 안 해놨는데. 쓰자면은 해서 나레언틸비. 얘를 저 강조 부분이 나온 거지. 이리스 외워야지 뭐. 나던틸 비벳 베이. 해석은 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에이하다 되고 강조구문의 포맷 이디스텍 이게 들어가는 거고 나 원틸 비 이게 이대로 온 거예요. A만 이렇게 간 거라고. 이건 순서대로 읽을 수 있는 거 앞에 거 하고 나서야 비로소 뒤에 거 하다 라고 보면 되었다. 이것도 뭐 흔히 나오는 소재이긴 하지. 괜찮아 하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으네. 자, 근데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나의 연필지, 그지? 강조문 자체는 요거인데, 그지? 앞에 까고 나서 비로소 뒤에 까다요. 그가 마케팅의 원리를 좀 발견하고 나서 비로소 걔는 증가된 성공을 발견했다죠.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가치가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지. 과학 발명 뭐 이런 것도. 취재문 나왔어. 끝이요. 자, 그의 이제 예시. 최초의 발명들 중에 하나는 올드가 있으니까 또 뭐겠지? 많이 필요되었지만 그런데 실패였었대. 그러니까 뭔가 되게 필요한 발명인데도 실패했다는 것은 상업적 성공을 못했다는 얘기로 시장에 보급이 안 됐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예시 1869년에 그는 전기 투표 녹음기를 만들고 특허를 냈대. 그래서 뭐 전자적으로 뭔가 전자 개표기 정도 되었다. 녹음이 아니라 레코드는 기록기니까 투표를 기록하는 거, 전자적으로 투표 기록하는 거. 전자 개표기구나. 우리로 치면 이제 그걸 만들어서 특허도 됐어. 무려 1869년에. 그래서 그거는 기록을 한 거지. 그리고 그 투표를 토탈 합계도 냈고, 요 매사추세츠라는 그 주에서 더 빠르게 뭐보다 Chambers Old Manual System. 이것도 뭐 시의회 정도 되겠지 뭐. 이게 여기 중요한 거 아니야? 매뉴얼 시스템보다 빨랐다는 거 아니야? 옛날 매뉴얼 시스템. 얘는 일렉트로닉 시스템. 상반된 개념이잖아, 그지?
손으로 하는 거 수개표, 수작업 시스템.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뭐 매사추세츠 이게 뭐 주의회 레지슬러처라는 게 그거라는 거. 저게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닌 거거든. 그리고 원래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제목 그 시리즈 중에 하나가 뭐지? 무슨 방 나오는 거 있잖아. 그 챔버가 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것도 의회라는 거지. 더 챔버스. 그러니까 기존에 이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수기로 하는 손으로 하는 시스템보다 더 빠른 이 전자적인 이 기록 시스템을 발명을 하고 특허도 냈단 말이야. 왜 냈지? 운영을 중심으로 하면 되겠다. 그런데 저 아저씨 놀랍게도 to 소유격 감정명사 얘가 이거 하게 돼. 서프라이즈 겁나 놀랍게도 실패를 한 거지. 뭐야 훨씬 더 개선되고 빠른 건데 실패했어. 에디슨은 고려하지 않았어. 이게 원래 take A into account A를 고려 안에 넣다. 근데 목적을 뒤로 뽑아낸 거 자주 이렇게 나와. 이 legislators have it. 저는 이 시의회에 일하는 사람들, 입법가들의 습관을 고려하지 않았었대. 무슨 얘기냐? 그들은 did like to vote quickly and efficiently. 빠르고 효율적으로 투표하는 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빠른 개표 이런 걸 안 좋아했다는 얘기지. 왜 그러나? 그치? 그 정치인들이라고 보면 되겠다. 정치인들은 의회 의원들은 like to lobby their fellow legislators. 자기 동료 정치인들한테 입법가들한테 로비하는 거를 좋아했대. 투표가 발생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개표가 너무 빨리 되면 로비할 수 없는데 수작업으로 개표하면 뭐 한 일주일씩 걸리고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하면서 윤곽이 나오면 그 사람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건가 보지 뭐. 그지? 나 좀 잘 봐줘. 네가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봐. 그래서 에디슨은 대단한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근데 걔는 완전히 그의 즉 고객, 정치가들의 니즈를 오해를 잘못 이해를 한 거지. 얘네는 빠른 걸 안 좋아했는데 빠른 걸로 바꿔. 즉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 마케팅의 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거야. 시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걸 했기 때문에 획기적 발견이지만 상업적 실패. 국가대적인 예시로. 그지? 그래서 그는 배워요. 그의 실패로부터 뭘 배웠냐? 관계를 배웠네. 발명과 마케팅 사이의 관계를 배웠다. 그래서 이 문장 종합을 한 거잖아. 배운 거 아니야? 그지? 여기를 형광펜을 쭉 이만큼 해볼게. 발명과 마케팅 사이. 그래서 여기 처음에 보면은 이런 요거 부분이긴 한데 여기도 한번 해볼게. Some of the principle of marketing. 그 다음에 increased success. 발명의 성공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 문장, 첫 문장이 지금 마지막이고 결론도 나오고 요거랑 같은 얘기가 중간 얘기랑 건너뛰고 표현이 좀 다른 거지만 마케팅의 원리를 깨치고 나서 이렇게 발명도 성공을 했다는 얘기니까. 그치? 상업적 성공. 발명 상업적 성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돈도 벌고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에디슨은 또 그런데 뭘 배웠나? 마케팅과 발명이 반드시 통합되어야 된다. Must be integrated. 통합되어야 된다. 이것도 방법을 해주면 되지. 이것도 좀 추가해서 이만큼 쫙 한번 쭉 같은 얘기. 세 번 했지. 자, 그래서 anything one sell, I don't want to invent. 이거는 여기에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어 앞으로 쭉 나간 거야. 목적어를 이렇게. 팔리지 않을 거 나는 발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지. 그가 말했고 그 발명의
세일, 매출, 판매라고 하는 것이 프루프, 증거다. 뭐에? 유틸러리. 유용성의 증거고. 그리고 그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인 거고. 그래서 팔려야 돼. 그래서 마지막 빈칸, 원래. 그는 깨달았다. 또, 배운 거랑 똑같은 거잖아. 걔 뭘 필요로 하냐? 뭐 계속 내용 자체는 안 봐도 마케팅하고 발명하고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걔가 put the customer's needs and tailor his thinking accordingly. 둘 필요가 있다. 고객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객의 요구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발명을 해야 된다는 것. 그 고객의 필요에 따른 발명. 그리고 그의 사고를 그에 따라, 즉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서 맞춰주는 거지. 테일러라는 거 원래 재단하다 못 만드는 거 맞춘다는 얘기야. 어저스트, 뭐 어댑트, 뭐 이거랑 비슷한 말이야 이게. 맞추고 적응하는 거지. 어댑트. 그래서 이거 괜찮아. 내가 일단 제목을 통합변 한번 해보고 제목을 좀 이런 식으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속담에 이런 게 있다고.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라는 속담이 있어. 주객이 전도라는. 그러니까 이게 말 앞에다가 마차를 두는 거야. 원래 말이 앞에 있고 마차가 뒤에 있어야지 끌 거 아니냐고. 앞뒤가 바뀌고 주객이 전도인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를 좀 추가를 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쓰면 put the cart over 뭐 독격 같은 걸로 쓰자고. 여기다가 customers needs 고객의 요구라는 마차를 두어라. 어떤 말? of invention 발명이라는 말 앞에다 이렇게 약간 바꿔주면 되겠지 뭐. 그치? 이 속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담은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한두 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 내 기억에. 그 선지로 사용된 적이. 내용은 복잡하진 않거든, 얘는. 그지? 그냥 두 가지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형용편 한 거를 제외하고 매추천하는 거에서 역시 뭐 흐름, 어휘하고 순서하고 뭐 주제 정도, 세 가지 정도 판단하면 돼. 왜냐면 이게 또 나오긴 어려워. 왜냐면 계속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나 자랑하는 얘기고. 그걸 읽어봤다면. 그지? 그래서 그 정도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뭐 주제 뭐는 몇 번 나왔어요. 처음도 나오고, 뒤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세 번씩 나오고, 네 번 나왔어. 됐어? 저기? 또 뭐, 그 정도 보면 되겠다. 뭐, 아까 뭐, 의외 그런 어려운 말이어서 뭐, 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 나머지가 더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전자기표 같은 걸 요즘은 특별한 경우가 바로 나오잖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새벽쯤에 나오는데 옛날에 손으로 할 때는 며칠씩 걸렸다잖아. 그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기다렸을까? 좀 싶기도 하고 진짜 부정선거나 이런 게 충분히 되게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볼게. Attitude has been conceptualized. 태도가 개념화 되었다. 컨셉, 개념이니까. 뭐로 개념화되냐면 4개의 주된 요소들로. 그럼 이게 4개가 나왔으니까 열거가 되겠지. 일단 보면 여기 affective, cognitive, behavioral intention, and behavior. 4가지라는 거죠. 태도라는 거는 4가지 구성 요소로 개념화되어 있다는 거네. 됐지? 그 다음에 이 어펙티브라는 게 우리가 어펙트 동사 영향을 주다 말고 이 어펙트만 보면 명사로는 이모션이라는 뜻이 있어. 이것도 가끔 나오는 단어를 기억해줘야 돼. 형용사야 이건. 이모션 말 되겠지? 이거는 왜냐면 감정적인 뭐 정서적인 이모션이라는. 그래서 이게 이제 뭔지 당연히 지금 단어가 어려워 보니까 여기 나왔잖아. 감정이나 필링, 좋아하고 뭐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주제는 좀 태도요.
태도가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요소가 하나는 뭐 감정적 요소가 하나 있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인지적 요소가 있대. 인지라는 말은 뭐 신념, 뭐 평가 이렇게 해서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신념 그리고 신념에 대한 평가가 인지적인 거래. 그럼 이거는 감정이고 이거 약간 이성이고 이런 느낌이 있네. 그 다음에 behavioral intention, 행동적 의도래. 이건 말, 진술인데 어떻게 사람이 행동을 할 거냐라는 거. 특정 상황에서. 그리고 행동으로 넘어오는 거고. 아, 그러면 이게 내 성향 같은 걸 결정해주는 태도, 정신 자세는 뭔가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인식을 통해서 인지하고,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게 단계가 있는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public attitude, 대중들의 태도야. 뭐에 대한 이 야생 생명체, 야생 종들, 그리고 그것들의 관리에 대한 태도들은 원법 얘기하면 이게 주어, 복수고, 동사, 복수, 그치? 얘네들은 태도가 만들어지는데, 즉, 개념화 된다는 얘기죠. 뭐에 근거해서? 위에 나온 저 네 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게 이거랑 같은 말이라고 하는데 개념화가 뭐야? 만들어진다는 얘기요. 왜냐면 이게 얘가 태도잖아. 주어고. 대중들은 태도잖아. 같은 거지? 태도가 만들어져, 대중 태도로 만들어져. 이 네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이라는 걸로 만들어진다니까. 어느 특정 한 가지 요소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저 태도는 저 네 가지가 합쳐진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와일드라이프 스피시스, 야생종, 애 하나인 오브, 예시지, 예시. 이 늑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꾸민, 형성을 함에 있어서 만드는 거지, 이거. 이것도 태도요. 만드는 거요. 형성하는 거요. 이거 이렇게 계속 같은 얘기요. 그지? 누구에 대한 태도. 그지? 계속 같은 얘기로. 그럼 당연히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 이거 네 가지 요소도 상호작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지? 사람들은 노력을 해요. keep 목적어 consistent. 이거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뭘 일정하게? 태도에,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 이런 감정적 요소, 처음에 나온 거, 저거를 뭐하고 일정하다는 게 consistent인데 일치한다고 할 거는 일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걔네들의 인지적 요소하고.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리니까,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었어. 1번하고, 2번하고, 3번 의도하고, 4번 행동하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카우너티브, 어펙티브. 그러면은, 태도 만들 때 1차적으로는 이 감정적인 요소를, 즉, 이성인, 인지적 요소하고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 그렇지 않아도 저게 일치하지 않으면은 비이성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감정에만 치우치는 게 되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세상에 위치도 괜찮은 거니까 예시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예시. 근데 또 예시가 나오지? 예시라고. For example. 얘가 똑같은 예시긴 한데,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또 계속 물대기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거 왜 그러냐요? 거기서는 사람들의, 대중들의 태도, 여기 사람들이잖아. 더 많은 다수고, 이거 나잖아. 그 중에 더 구체적인 나는 그 중 하나니까. 뭐 이렇게 가면 돼, 예시가 연결돼. 예시, 둘 다 예시긴 한데. 순서, 이렇게 가면 되겠지? 나는 늑대가 싫어. 감정이요? 여기도 줬지만, like, dislike. 그 다음에, 나는 믿어. 신념, 믿음. 인지적 요소요. 걔네가 사람들을 죽였더니 또 나오긴 하잖아, 그지? 저 단어 자체가. 그리고, having people kill this, of course, bad. 여기는 have make의 동명사 주어지만, 목적어, PP어, 주어고,
동사고, 수식어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만드는 것은 늑대에 의해서 되겠지, 당연히. 안 좋은 거지. 평가를 해보래. 그 믿음에 대한 평가. 이것도 지금 인지적 요소지? 이성적 요소야? 그러면 지금 1번과 2번 요소가 지금 어떻게 컨시스턴트 한 거지? 일치하는 거지? 그지? 안 좋고 좀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는 거니까. 싫어하고 결론은 뭐 나쁘다. 늑대 싫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3번 등장한다? 태도를 형성하는 의도의 행동의 의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의향. 어떤 이것으로부터 result. 비롯하는 저 의도 자체는 support the wolf control program. 그치? 이 늑대 통제 프로그램을 그래서 뒷받침을 하겠지. 안 좋다고 결국 평가까지 내렸으니까 아 그러면 늑대 잡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의도가.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져. 얘는 뭐가 될 거냐? 사람들의 행동은 history of shooting wolves. 늑대를 총으로 쏴 죽이는 역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행동까지 옮기고 늑대는 안 좋으니까 다 잡아버리고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대중들에 대한 늑대에 대한 태도는 4단계를 거친다는 거. 4개가 합쳐져가지고 이런 늑대에 대해서 결국 잡아 죽이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처럼 빈칸으로 돼. 태도의 모든 측면들은 일치하는 거죠. 컨시스턴트. 서로. 그지? 뭘 만들어? 이거 괜찮아? 먼저 한번 빼놓을게. 전반적인 부정적인 태도, 늑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전반적으로 오버롤하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이게 비컨시스턴트 늑대를 일치하다. conform to 이 정도까지 봐야지. comply with 일치하다, 순응하다. 자, 그래서 얘도 생소했지만 4개 쪼개서 한번 비교해주면 일반 주수랑 나오고 난 먼저 구체적으로 예시 줘서 순서대로 쭉 가서 결론은 뭐냐? 늑대라고 하는 거에 대한 태도, 대중들의 태도는 이거야. 그치?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늑대에 대한 public attitude가 되는 거지. 그치? 좋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요 예시 이 두 문장 위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얘하고 얘가 있으면 둘 다 이렇게 해서 얘가 좀 더 좋을 수도 있어. 얘를 여기다 넣어도 말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얘는 뭐 당연히 얘보다 앞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순서를 해서 얘 일단 위치 하나 확인해보고 주제는 뭐 사실 뭐 주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그 밑에 보면 일치하는 상호작용 결정한다는데 그 제목 써는 거에서 두 번째 거가 좀 짧으니까 두 번째 거 형광펜 해볼까?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태도가 형성되는가 라고 하는 거는 저 4가지 구성 요소에 의해서 그래서 일치하는 상호작용으로 태도가 결정된다 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휘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쓰면 좋겠는 게 일단 뭐 네거티브 요거랑 서포트 요거 좀 많이 헷갈려요. 서포트 했던 것 같아. 똑같이 해주는 거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반대한다, 뭐 저항한다, 뭐 오포즈나 이런 게 아니라 서포트랑 맥혀서 일치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자, 하나만 더 보자. 35번은 좀 쉬우니까. 자, 그래서 이번 주 이전 갈 때, 이거 10개 정도 지금 본 느낌인데, 좀 넘게. 그래서 시험 못 보면 계속 소환, 그지? 35번 볼게. 그래갖고 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이제 그래서 외운 다음에 변형 문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 마무리해. 그래서 포함해가지고. 자, cultural globalization, 문화적 세계화라고 하는 건 다수의 중심지를 가지고 있대요, 아시아에. 일단 뭐 발리우드 영화 같은. 근데 그게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 쿵푸 영화는 홍콩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돼 있어. 처음 봤을 때는 cultural globalization, 뭐 문화적 세계화라는 건 알겠는데, 얘가 멀티플 센터가 있다 이런 건 얘기야. 이거 보지 뭐. 그래서 걔네들은 자랑이 다니는 거지. 서브타이틀. 저 영화, 발리우드 영화나 뭐 쿵푸 영화 이런 거. 이렇게 17개만큼 많은 언어로.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수준어처럼 생각하면 돼. 17개나 되는 언어로 자막이 달려지고, 그리고 유통이 돼요. 이렇게 병렬 이렇게 돼. 돼야 서브타이틀, 돼야 디스트리뷰팅. 유통이 되는데. 특정한 디아스포라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These cultural spaces, 이러한 문화적 공간들은 띵겨 일단 그리고 한번 ignore and challenge the spread of English. 이 영어의 확산이라는 걸 무시하고 도전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 하는 이런 문화적 공간들이라고 하는 데는 지배가 되는 거지. 어떤 언어들, 뭐 힌두어나 만다린 중국어 얘기하지? 만다린 언어와 같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 인도 사람이야. 인도는 힌두교니까 힌두어를 쓰는데 모국어가 힌두교라고 쳐볼게. 근데 알다시피 뭐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전 세계에 막 퍼져 살잖아 사람들이. 교민들. 근데 거기에 1세대 말고 2세대나 뭐 이런 사람들 있다 치면 그 나라 뭐 언어 자체에 그 나라 언어? 좀만 볼게.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게 거기에 사는 자기네 자국민들을 위해서 저런 걸 해서 만든 다음에 서브타이틀 단어 쳐 풀어주는 거야. 영어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 자기 모국어로. 짜가 이 사람이 보여줬는데 그 얘기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중국하고 인도의 아이들, 즉 다른 동네 싱가포르에 사는 애들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지 뭐로? 팬 차이니스나 팬 인디어 문화로 through their engagement with Chinese pop music and Indian movie respectively. 그러니까 팬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널리 확산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중국 문화, 또 인도 문화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어. 걔네들이 이런 자기 원래 뿌리 여기 살고 있지만 중국의 어떤 팝뮤직이라든지 역시 여기 살고 있지만 인도의 영화에 각각 이런 거에 참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these cultural spaces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생소한 개념 아니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게 요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차이나타운 같은 느낌으로 중국 사람인데 싱가포르에 살아 차이나타운. 그럼 자기들끼리만 뭉쳐 사는 구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그 안에서는 싱가포르의 언어인 영어를 쓰지 않고 중국말을 쓰는 거야. 그 얘기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외국이지만 자기네들 사람들끼리 살고 있는 공간 자체는 자기네들 언어로 지배받는 자기네 모국어를 쓰는 공간이고 얘네들은 영어 확산 자체를 무시하는 거지. 영어를 채택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밑에 나온 것 자체가 결국 이렇게 자기네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문화적 산물의 참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지. 그래서 그녀는 경험적으로 챌린지, 도전을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 사상에 도전하냐면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이 문화적 세계화라고 하는 것에 이
소극적, 수동적인 희생자들이다라고. 또는 이 서양으로부터 나오는 이 세계 문화라고 하는 것의 희생자들이다라고. 그럼 이것도 이게 희생자가 아니라는 거지. 희생자라는 생각에 도전을 하는 거니까. 그치? 좀 헷갈리네.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다 서양, 그리고 영어, 이걸 얘기하는 건데, 수동적인 희생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TV 같은 거 보는 것처럼 문물을 통해서 그냥 받아들여서 나의 원래 문화, 원래 언어를 잃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도전한다니까 이거다라는 거, 도전하는 거 반대잖아. 이게 좀 의미가 있는 말이네. 그래서 밑에 나온 것처럼 아시아 젊은이들은 영어 학사를 무시하고 저항을 하기 때문에 문화 세계화의 수동적 희생자가 아니다. 이거 한번 펴볼게. 아시아 젊은이들은 이 영어까지 해야지. 영어라는 서양이라는 문명이라는 이 문화적 세계화의 희생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첫 문장에 가서 이제 이게 문화 세계화라고 하는 게 cultural globalization, 얘는 이제 그 아시아에 이제 다수의 센터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홍콩도 그렇고 발리우드도 그렇고, 그럼 저건 반대로 해야 되는구나. 세계화의 조류에 맞춰서 서양의 문화라든지 영어로 제작을 하는 거야. 그 영화를. 그랬는데 실제로 이거를 소비하는 이 지역에 배포가 될 때는 영어가 아닌 원래 얘네들이 썼던 중국말의 힌두말로 이렇게 자막 달려서 나오는 거지. 이해되겠지? 이게 지금 그 얘기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얘네들, 중국 애들, 인도 애들은 영어 학사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안 써. 영어로 되면 오늘 저기는 한글로 바꿔주고 자막 달아주세요?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런 이 중국이나 인도에 있는 이런 아시아의 아이들 자체, 하지만 다른 지역,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애들 자체는 자기네 모국 문화라고 하는 것에 참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국 문화나 인도 문화가 확산되는 것 자체로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세계화라는 건 항상 영어로 획일화되는 거잖아. 서양 문화로 획일화되는 거잖아. 세계 문화, 세계화라는 거. 이거에 그냥 희생당한다는 건 나의 어떤 모국의 어떤 문화라는 게 그냥 희석돼서 뿌리가 없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현상을 통해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내용은 좀 까다롭네, 그지? 그러면은 요지랑 이 두 문장이 같이 중요하긴 하는데 빈칸에 가능하는 거지. 영어라고 하는 거를 도전, 그지? 이거 영어 도전. 그 다음에 문화 세계화의 희생자. 이것도 괜찮아? 챌린지란 말. 반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지? 희생자가 아니다라는 거지. 아니다. 그치.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걸로. 자, 일단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공부해서 금토 시험을 보도록 해요.